1856년 태어나서 94살이라는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살다가 1950년에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소설가, 특히 더 유명한 비평가로서 독설가로서 아주 유명하죠. 극작가는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많은 작품을 남기고 해학과 풍자, 그리고 이 세타이어, 이 풍자죠. 그리고 사실 영국 특유의 그 블랙 휴머라고 할까, 그리고 아주 사케스틱한, 아주 냉소적이면서 약간 꼬집어 뜯는 듯 하면서 그 페이소스를 소위 말하는 해학을 드러내는 그런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독설가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작품도 많았고, 또 39살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도 만들고 업적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분이 살아있을 때의 업적도 유명하지만 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생전에 했던 아주 재밌는 일들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생전에 아주 유명한 그 일화는 그 세계적인 무용수인 이사도라 duncan이 버나드 쇼에게 뭐 프로포즈 수준까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상당히 호감을 드러내면서 버나드 쇼에게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와 나의 이 아름다운 미모가 합치면 우리에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버나드 쇼의 답이 당신의 그 머리와 나 이 몰골, 내 얼굴을 닮은 애가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답을 한 아주 진짜 독설가이십니다. 그러나 버나드 쇼가 진짜 유명해진 건 죽고 난 뒤에 그분의 묘비명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묘비명 내용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를 이꼴 날 줄 알았지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하다가 언젠간 이꼴 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정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엎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심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2020년에 자기가 재선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해준 백인 지지층들, 그리고 여성들의 그 참 백인 지지층과 그리고 저소득층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 며칠 전에 벌써 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개인 소유인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후원의 밤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무역적자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30여 개, 자기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30여 개국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키워드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한미 정상을 굉장히 회담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FTA 재협상이란 무역의 극조라는 큰 숙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그게 우리가 반드시 답을 내놔야 될 일입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자, 이렇게 성공했다고 전 세계가 떠들고 성공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문 대통령의 답은 독일 G20 정상회담 출발하기 전에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같이 고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대화라는 단어를 절대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아침 9시 40분 평안북도에서 북한이 고도 2803km 그리고 사거리 933km를 날리는데 미사일을 날리는데 성공했습니다. 5월 14일 날 미사일 발사한 것에 비하면 그때는 고도가 2111.5km였고 사거리가 787km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도 어제는 39분, 그때는 30분이었습니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자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중에 북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북한 들어라 이 얘기죠. 그리고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없습니다. 계산하고 하는 짓인데. 그리고 중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구애와 애걸의 눈길을 중국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코대답도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성심을 가지고 초청한 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이 돼서 함께 출전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 북한 정상도 아닌 한갓 IOC 위원에 불과한 장웅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남북 대화를 제안할 때 뭘 좀 알고 해라. 상황도 모르고 하는 걸 보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한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수모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말을 단칼에 이렇게 폄훼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설득력에 빛이 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의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This guy. 영어로 this guy. 우리 기자님들이 좀 사실은 공인이니까 그리고 공적인 매스컴에 상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 친구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디스가이라 할 때는 이 친구 아닙니다. 솔직하게 임마라는 뜻입니다. 뭐지만 거기까지는 말하기 곤란하고 임마는 도대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이렇게 얘기한 후에 한국과 일본은 이런 상황을 더 참을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야, 한국 너희들은 북한하고 맞대고 있으니 너희들 좀 나서고 일본 너희들 상공을 넘어갔으니까 너희들 좀 어떻게 북한을 때리든지 해봐. 자기가 뭘 하겠다, 미국이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한미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벌이고 또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벌인 인도의 모디 수상은 이때까지처럼 러시아의 무기를 사러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기 구입과 경제 협력을 위해 떠난 그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야, 나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럴 때 푸틴이라도 만나서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러시아까지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미사일 발사한 후 7시간 있다가 김정은이가 특별 방송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보낸 게 뭡니까? 이때까지 항상
발사를 해놓고 미사일 발사를 해놓고는 위성 발사였다라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위성 발사라고 오리발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위성 발사가 아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였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는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고, 왜? 이때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후에 항상 위성 발사라고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에서 늘상 한 얘기가 뭡니까? 유엔 제재 결의를 하기 직전에, 아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권리다. 북한이라고 그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위성 발사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하면 안 된다라고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기권 행사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내놓고 이것은 위성 발사가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 발사라고 하는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둘 다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둘 다가 누굽니까? 하나는 북한, 하나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해라.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쌍중단론을 중국이 내보내는 겁니다. 북한이 핵강국 선언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핵강국 선언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자기들 입으로 떠드는데, 한반도 문제는 평화로 풀어야 돼 하면서 긴장 완화되는 것이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잘해봐. 한국 너 한번 잘해봐. 알아서 해봐 투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강 건너 불 보듯 한 말만 내뱉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자가 전혀 안 맞죠. 속내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본인은 지난 6월 22일 방송에서 7월 4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월 4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는 대신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에 첫 문장이 북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면 이번에 액체 연료를 쓰지 않고 고체 연료를 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5월 14일보다도 높고 또 사거리도 멀어졌지만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 사거리만 늘는 데 집중한 게 아니고 정말 고체 연료 엔진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전번에도 액체 연료를 했지만 그 전번에 2월 달에 날린 것처럼 사거리 2000km 될 수 있는 것 날릴 때 고체 연료 성공한 것처럼 이번에도 고체 연료 엔진을 썼어야 되는데 액체 연료를 썼다는 건 다음번에 반드시 고체 연료 엔진을 쓰는 실험을 할 것이다. 그것으로 다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은 거리를 갈 때 이동식 발사대를 썼는데 이 고정 발사대를 썼다는 건 이동 발사대를 가지고 아직 그 먼 장거리를 보내기에는 정확도라든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다고 지난 5월 14일 날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북한이 자기들이 다시 한번 이번 실험에서 성공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도 그걸 봐야 됩니다. 저는 재진입 기술은 이번에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거리를 지금 수직 고도로 올렸을 때 고도가 2800km나 되니까 사거리가 933km 가는 것을 수평으로 45도 각도로 하면 그것이 한 6000 내지 6700km 갈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거리를 45도로 각도로 갔을 때의 사거리가 6700km 이상 갈 수 있는 실험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이
한 번 더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의 폭발력을 ICBM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갖는가를 실험을 6차 실험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CBM 실험 성공 실험을 ICBM이 확실한 성공이 시험 발사가 가능하다는 실험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최소한 2, 3회 정도는 더 하고 6차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북한은 다음 단계는 확실한 핵무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내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는 국방수권법도 통과시키고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정말 사드 배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주 강경 목소리도 나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94년 클린턴 대통령 때 국무부 북핵 특사를 한 갈루치, 로버트 갈루치가 7월 4일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서한을 6월 28일 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무장대치로 악화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관련된 국가들은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화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월 28일 올린 그 갈루치 특별 서한 속에는 같이 동참한 사람이 페리입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때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제네바 협약의 근거를 두고 이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갈루치와 페리가 핵심입니다. 이 갈루치가 주도한 주 역할을 한 제네바 협약 때문에 우리는 20년간 북한이 핵개발하는 시간을 허락했고 북한이 핵개발할 수 있도록 돈을 갖다 주고 북한이 핵개발하도록 기술을 개발하도록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북한 핵기업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루치 특사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보상이나 우리가 보상을 해주거나 우리라는 게 미국이 북한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양보하는 이미지를 보일 가능성은 없다.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없다. 이유는 김정은이 상당히 비이성적인 인간이 아니고 아주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하자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대화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의 동결이다. 현 상황의 동결이다.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대화가 결렬이 되면 또 개발을 할 것이다. 바로 이 논리가 뭡니까? 제네바 협약할 때 이 논리 때문에 주변국들이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은 돈을 대주고 미국이 중유를 주고 우리가 식량을 갖다 주고 일본과 한국이 원자로를 지어주고 그러는 사이 20년 동안 핵개발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동결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 협상의 문구에 구체화 안 된 고농축 우라늄 탄까지 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갈루치 특사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제2의 제네바 협상으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똑같은 제안이 아닐까요? 이런 갈루치의 협상 제안은, 대화 제안은 이대로 북한의 현 상황, 핵 현 상황 동결하면, 통일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다 라는 정말 몽환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론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전 정말 걱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버나드 쇼가 비석에서 새긴 말과 같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 꼴 날 줄 알았지 식으로 우물쭈물 하다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 앞에 엎드리고 마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두렵습니다.